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에 비해 10조 원 넘게 늘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 시스템에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2009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특히나 지난해 밸류업 본공시를 한 기업들의 지난해 말 기준 주가가 연초 대비 평균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수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밸류업입니다. 작년에 사실 연중 내내 이 밸류업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슈, 뭐 테마라면 또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화제가 됐었고 작년 9월 말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밸류업 펀드도 시장에 투입이 돼서 급한 불을 좀 끄는데 또 조력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밸류업 이 이슈를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접근할지 곽유정 파트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대거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부터 밸류업 관련 뭐 지수라든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 이런 이제 소식들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워낙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이런 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밸류업 촉진 세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또한 밸류업 지수 역시도 이 지수 자체에서 눈에 띄는 그런 차별성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 이제 비슷했던 그런 정부 펀드들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해 상장사 자사주 매입이 전년도 비해서 10조 정도 증가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지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8조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자사주 소각 규모 역시도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역시도 2023년도 대비해서 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이제 밸류업 효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숫자로서 지금 증명이 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말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약 102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코스피 상장사가 코스닥 상장사보다는 더 많은 공시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85개사가 공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코스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그래도 금융위 쪽에서 특히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지금 다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 이제 공시를 내는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역시도 밸류업 공시를 지금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밸류업 관련주 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년 저평가 논란을 딛고 있었던 이 국내 4대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나 보통주 자본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등 지금 3대 지표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밸류업으로 주가를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대 금융지주의 PBR 같은 경우에는 전부 0.5 안팎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BR이 0.5가 안 된다는 거는요. 이 국내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회사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했을 때 받는 돈의 절반을 지금 밑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JP모건 체인스가 이 PBR이 한 2 정도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금융지주사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는 임직원들 역시도 자사주 매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만 책임 경영 차원에서 하나금융이라든지 신한금융 그리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다시금 또 주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서 기대감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또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 또 환율 문제도 좀 있죠. 환율이 좀 워낙에 올랐던 부분에 이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 금융주사들, 특히 지주사들입니다. 이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점인 그 보통
주주 비율 이 부분 CET1이라고 하죠. 이거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또 주주환원에 대한 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도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좋지 않았던 이유로 좀 계속 해석도 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그래서 좀 많이 팔았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 들어서 새해 들어서 어떻게 바뀔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 밸류업 관련주들 워낙에 다양하죠. 한번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금융주가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평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의 선택은 금융주였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요, 현대차와 기아였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현대차였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주주환원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쪽은 외국인들의 선택, 그리고 금융주의 경우에는 기관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시가 되기 전에 이미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주가도 5년간 무려 300%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곽유정 파트너님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은 5만 원대를 이제 탈피하고 6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상반된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주가를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하락세, 현대차는 약보합권, 메리츠 금융지주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와 KB금융은 어제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또다시 붙고 있는데 2% 넘게 상승세 10만 3,300원대, KB금융도 1% 넘게 반등하면서 86,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 앞으로 주가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밸류업 이 테마를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포진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앞서 뭐 말씀 드린 거로 보면 곽 파트너는 금융 쪽에 관심이 좀 크신 것 같으네요. 네, 여전히 뭐 금융 지주사 쪽은 밸류업 그 프로그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군이기도 네, 하고요. 지난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KB금융 오늘 한번 볼까 하는데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간 1년 사이에 가치를 무려 한 67% 가까이 끌어올린 그런 이제 밸류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 밸류업 테마 수혜를 톡톡히 본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봤을 때 이 KB금융이 밸류업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홍콩 ELS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KB금융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좀 타격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예. 작년 이제 1분기 실적에서 KB금융이 무려 8,600억 원대에 달하는 ELS 사태 손실 충당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내부 통제 사고 또한 끊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해서 금융제 지주사들 각각 이제 정기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총 이제 147억 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3건 정도 드러나게 되면서 이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적지 않은 신뢰도에 있어서 타격을 그러게요.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서 100억 원 이상의 배임 사고만 3건에 달했고 또 이 와중에 증권사 골프 접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주주들에게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특히 밸류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10월에 KB금융 쪽에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부터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 정도 초과하는 잉여 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 이 총 주주 환원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제 주주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속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최대 주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될 가능성이 그럼요.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수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이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캐피탈 그룹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지분율이 7%대까지 올라왔는데 지분율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2대 주주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KB금융의 노력이 통했는지 지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그 지수에도 편입이 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KB금융이 조정을 주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근래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한 6거래일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뭐 일부 충당금 적립 등을 제외하면 큰 비용적인 그런 요인이 없어서 타 금융지주사들 대비해서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도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예. 것처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주요 지주사의 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좀 커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번에 또 KB금융이 조만간 이제 오는 2월 초쯤에 실적 발표일쯤 그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2월 달까지 또 머지 않은 또 예. 그런 시일이 남은 만큼 이런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KB금융의 주가 반등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년 말에 이제 12.3 사태,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그렇죠. 사실 앞서 보셨겠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거의 70%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작년에 큰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긴 한데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큰 거죠. 또 따지고 보면 이 밸류업 지수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 역할을 또 작년 내내 해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좀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좀 요즘에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좀 말씀하신 대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개선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환율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 파트너께서는 밸류업 관련 주셔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니까 그나마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코웨이입니다. 예, 예. 네, 넷마블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정수기로 유명한 이제 코웨이. 이제 이 기업이 일단 2024년에 가이던스를 매출 4조 2,440억 원, 그리고 예. 이제 영업이익은 7,020억 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이제 3조 1,844억 원, 영업이익이 6,120억 원 정도로 이제 달성을 하였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은 7.5%, 그리고 영업이익은 8.3%나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이 가이던스를 올해 충분히 달성하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지난 2024년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예정이고 그러한 성장세가 2025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밸류업 관련 이제 공시를 했는데 현금 배당과 이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서 이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40%까지 늘리기로 했고 예. 또 이 자사주 소각 대상은 총 189만 486조로 총 주식 수의 한 2.5%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지금 주식량을 이제 소각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에 밸류업까지 이제 발표를 했으니 주가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식은 이제 주가는 거의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 놓여져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좀 이제 올라오면서 일봉상 흐름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이전의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로 지금 올라타는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금 주가가 이 밸류업 공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왔고 기준선 위로 지금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월봉상 129 기준선 위자리까지 즉 76,000원 이상 강력하게 시세가 돌파될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이제 저 자리를 좀 돌파하는 시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79,000원, 대략 한 8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 특히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만에 좀 대형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아까 이제 시간이 좀 없는 줄 알고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뭐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1,980억 원을 투자하면서 양자 컴퓨팅, 즉 1000큐피트 양자 컴퓨팅을 이제 개발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다시금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법을 설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선행 스팬이 이제 그 양운으로 살아나는 그런 와중에 주가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129 기준선 밑으로 좀 주가가 밀렸을 때 이때는 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주가가 확 빠지면서 그러한 패턴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상승폭의 61.8% 구간까지 지금 거의 다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100원 정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충분히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넥 같은 종목도 지금 상승폭에 거의 지금 61.8% 구간까지 지금 밀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선행 스팬이 양운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129 기준선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만 노리신다면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아까 좀 미진했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시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